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3월 울진 삼척 산불에 이어 9월에는 태풍 흰남노가 피해를 주는 등 올해에도 재난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이태원에서 15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2구 참사 등 사회적 재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직무 만족도가 낮고 이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지난해 근무 현황표입니다. 산불의 강풍 등 자연재해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까지 일일이 대처하면서 초과 근무 시간은 570여 시간, 하루 8시간 근무로 따지면 1년에 80일 가까이 더 출근한 셈입니다. 재난이 끝났다고 나의 업무가 끝나는 게 아니고 복구 같은 경우는 또 1년,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일이 끝이 없이 계속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죠. 방재안전직렬은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가 신설해 세월호 참사가 있던 이듬해부터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재안전 분야 전문 공무원을 양성해 태풍이나 홍수, 산불, 폭설 등의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취지에 무색하게 상당수가 공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방재안전직의 82%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조기 퇴직률은 11.1%로 지방 공무원 평균 0.8%에 14배나 높았습니다. 강릉시만 해도 2명의 방재안전직렬 공무원들이 이직하거나 퇴사했습니다. 정원이 5명이니까 퇴직률이 40%나 되는 겁니다. 재난 관리 업무는 갈수록 팽창하지만 채용 규모는 계속 소수로 유지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산불이나 강풍, 폭설 피해가 끊이지 않고 코로나19 등으로 사회적 재난도 늘고 있지만 강원도에 5명이 근무하는 것을 비롯해 18개 시군 정원은 5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재난관리 부서와 업무의 몸집은 커졌지만 전문 인력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을 채워넣는 식의 대응이 계속되다 보니 방재안전직의 87%가 업무에 만족하지 않고 있고 특히 업무량 과중이나 낮은 처우, 잦은 비상근무 등이 문제였습니다.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해주고 또 직위 승진에 있어서 복수직렬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런 소수직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잇따른 재난재해에 관련 조직의 질적 향상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한 배점이 확정되면서 강원도청 새 청사 후보지 선정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강원도청 건립부지선정위원회는 이달 중순쯤 강원도와 춘천시가 추천한 10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여 후보지를 서너 개로 압축한 뒤 부지조사 용역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정성을 위해 최종 17명 위원들의 평가를 어떤 식으로 선정에 반영할지도 결정해 12월 중순쯤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 뒤 12월 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주 도내에서는 하루 평균 1,600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 주 전보다 400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3월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형성된 면역력이 감소하는 데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겨울철 재유행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오는 9일 겨울철 유행 전망과 방역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도내에서는 모두 82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누적 확진자는 76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농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근 과수원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영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룸 건물을 짓고 흙을 쌓는 성토 작업까지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원주시는 실효성 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을 하루 앞둔 사과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나뭇잎 없이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사과 크기도 작아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사과밭 바닥은 마치 비가 온 듯 질퍽한데 흙을 파보면 속에도 물기가 남아있습니다. 농장주는 사과밭이 2년 전부터 수해를 입어 수확량이 80% 감소했다며
그 원인으로 인접 농지를 지목했습니다. 과수원에 인접한 이 밭은 제 뒤로 보이는 저 밭의 높이와 같은 제 목까지 흙이 성토됐었는데요. 장마의 흙이 한꺼번에 이 배수로로 쏟아지면서 수해가 발생한 겁니다. 민원을 제기하자 흙 높이가 낮아지긴 했지만 경사 때문에 습지처럼 물이 잘 빠지지 않아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수가 안 돼가지고 사과나무 밑에 뿌렁이가 침수돼서 뿌렁이가 기능을 마비시켜서 홍수 때문에는 성장이 멈추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접 농지는 소유주가 바뀐 뒤 원룸 건물 2동이 들어섰으며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불법 임대해 현재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농장주는 해당 농지 소유주로부터 원룸 10여 채를 지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농지 한복판에 배수구가 설치된 점 등 누가 봐도 향후 택지 조성을 위한 성토가 명확한 만큼 거짓 농지 취득으로 인한 성토는 원상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지 처분 명령만 내린다면은 결국 원주시청은 건설업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원상회복을 안 시킨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사과나무를 포기해야 되고 감사원은 농지법상 자경, 즉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한다는 규정을 이미 위반한 만큼 성토 같은 형질 변경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농지 실태 조사에 나선 원주시는 2m 이하 성토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불법 임대지만 농사를 지었다는 이유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접 농지의 성토로 과수원을 그만둘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농민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도내 폐광 지역 4개 시군 인구가 최근 3년간 100명당 6명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강원도 의회에 제출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삼척시와 태백시, 정선군과 영월군의 인구는 2019년 말 기준 18만 7천여 명에서 지난달 말 17만 6천여 명으로 6%가량 감소했습니다. 특히 태백시는 지난 8월 4만 명대 인구가 붕괴된 뒤 지난달에는 3만 9,500명대까지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의 한 캠핑장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원주시 부름면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또 함께 있던 남성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행 중 1명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돼 위치 추적으로 현장을 찾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 DB가 올 시즌 폭발적인 공격력을 선보이며 6승 3패, 정규리그 2위로 1라운드를 마감했습니다. 원주 DB는 시즌 개막 후 2연패로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첫 홈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이후 내리 5연승을 기록하며 단숨에 상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특히 두경민과 에르난데스, 알바노와 강상재 등 주전 선수들의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경기당 평균 87득점, 3점슛 성공률도 38%에 육박해 각각 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원주 DB는 휴식기를 가진 뒤 오는 12일 원주 KCC와 2라운드 첫 경기를 치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일부터 사전 예약과 잔여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예약 접종이 시작되는 백신은 모더나 BA1과 화이자 BA1이고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잔여 백신을 검색하면 병원별로 남아있는 백신을 확인해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현재 18살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추가 접종률은 강원 지역의 경우 3.3%로 전국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